자, 그러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살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에 대한 거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학적으로 중요한 형태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 프라임, y 프라임, 저기 빠져있네. y. 이렇게 이제 1차항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px, q, r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계수항이 되겠습니다. x에 의존할 수 있는 계수항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초기치, 초기에서의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아니면 뭐 0이 될 수도 있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값이 주어져 있는 그 초기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가 항상 모든 경우에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 이거는 homogeneous equation,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자, homogeneous solution은 뭐냐면은 이 방정식의 우변이 0인 거, 우변이 0인 이제 그런 형태의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건데 그 방정식에 이제 두 개의 선형 독립인 그런 y1, y2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선형 독립이면 되고 homogeneous equation을 만족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그걸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베이시스를 알고 있으면 두 개를 선형 결합을 한 거가 이제 여기에서의 해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뭘 추가하면 되냐면은 요 원래의 이 전체 non-homogeneous한 ODE에 그 이거를 만족을 하는 그것도 뭐가 됐거나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 이거는 그냥 특정한 해만을 딱 잡을 수 있으면 그 해를 더하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일반해가 된다. 요 non-homogeneous ODE의 일반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y1, y2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해봤던 거가 이제 상수항일 때는 그 y를 갖다가 exponential lambda x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구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오일러 그 이퀘이션이었을 때는 이제 다항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었습니다. 이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 방법은 rx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rx가 이제 그 뭐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 지수 함수, 뭐 다항식 이런 거일 때는 이 y 자체를 갖다 우리가 try, 그러니까 계수가 미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try를 해보는 건데 비슷한 형태를 하면 되거든요. 코사인 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을 넣어가지고 하고요. 이게 막 다항식이면 그 다항식과 그 아래 차수를 합쳐가지고 try 해보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법들을 지난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의 구조, 그러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는 여기가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그 실제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요거 얘 하나만 할 텐데 first oscillation.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학수학 전체, 이 텍스트북 여러분 전체에서 딱 하나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런 위젠프를 들어라라고 하면 저는 이걸 들겠어요. 그만큼 이 forced oscillation, 이 강제 진동은 여기서 단순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자연계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아까 다음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원자 레벨에서 전체 움직임까지도 이 모델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여기에 그 근본적인 모델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오실레이션 그 진자의 움직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런 바깥에서 없었으면은 좌변에서 이게 이제 F는 MA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댐핑 텀이 되는 거고 이게 스프링이 되는 거고요. 그거가 바깥에서 제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FT라는 이제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변이 F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on-homogeneous second order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러 형태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코사인이나 뭐 사인 형태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접 이제 얘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가만히 위로 고정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진동을 하죠. 그냥 자유롭게 진동을 합니다. 이게 댐핑 텀에 의해서 갈수록 진폭이 좀 작아지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위에서 여기 있는 끝점을 갖다가 내가 어떤 일정한 그 크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동을 만들어주면은 이걸 특히 이제 내가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이런 형태로 쭉 이걸 움직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깥에서 요 힘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퀘이션을 쭉 놓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이 지점이 어떠한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그 저하함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떤 일정한 주기로 그러면 그게 바깥에서 요 힘을 가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바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바람이랄지 어떤 충돌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것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가장 우리가 간단한 건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가 바깥에서 이런 힘을 갖다가 이제 가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 0인 거를 찾는 거는 이제 y를 exponential lambda x로 이제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언더 댐핑, 오버 댐핑,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댐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쇄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C 값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감쇄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퍼티큘러 솔루션, 그러니까 특정 해를 갖다가 찾는 건데 여기는 우변이 지금 코사인 오메가 t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일한 형태의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조합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ypt는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간 오메가는 내가 바깥에서 강제 진동을 해주는 프리퀀시하고 같아야 돼요. 이 오메가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 진동의 그 원래의 그 내추럴 프리퀀시 있죠. 원래 레조넌스 프리퀀시, 내추럴 프리퀀시로 말하는 n분의 k하고 이걸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같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걸 갖다가 뭘 따라가게 되냐? 퍼티큘러 솔루션은 요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내추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 계수법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넣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미분하고 1개 미분하고 2개 미분이 필요하죠. 1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2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오메가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 오메가 제곱에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사인으로 이제 우리가 양쪽을 갖다가 묶어보면은 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a 플러스 오메가 3b 이거에 이렇게 좌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코사인 오메가 t 앞에 있는 이 값이 f0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f0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요거는 지금 우변에 사인이 오메가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두 개는
항상 어떤 t에서가 만족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뭐냐면은 A하고 B가 지금 미정계수니까 A, B에 대한 1차 연립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푸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를 써보면은 A는 F0에 마이너스 제곱 B는 F0에 C에 그다음에 K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에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게 복잡하네요. 자,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나 쓰냐면은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 제로다 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이제 k를 소거합니다. 여기에서 k를 갖다가 오메가 제로로 변환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더 그 대칭적으로 써지는데 A는 F0에 잠깐 지울게 위에는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A는 F0에 해가지고 자,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실은 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냐면은 내가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뭐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냐면은 얘는 F0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가 되고요. 여기는 B는 이런 우리가 그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이제 F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기 전에 우선은 첫 번째 댐핑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노 댐핑.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C가 댐핑 콘스탄트가 0인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Y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파티클러 솔루션인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댐핑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그 내추럴 프리퀀시로 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저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진폭과 그 위상은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 다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C의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지금 내추럴 프리퀀시가 됩니다. 저기는 저 오메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C하고 진폭과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의 그 시프트는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퍼티큘러 솔루션은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이제 C 이꼴 0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이꼴 0이면 베타가 0이 되는 거니까 B 항은 없어지고요. 남는 건 A 항만 남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C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 두 개 약분이 돼가지고 그냥 알파분의 F0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분의 F0니까 써보면은 오메가 제로에서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F0에 오메가 T. 자, 이게 됩니다. 이게 좀 보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개의 어떤 우리가 조화함수의 합이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오메가 제로로 진동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메가로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오메가 제로는 그 스프링의 원래 그 내추럴 프리퀀스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오메가는 내가 어떤 프리퀀스를 흔들어주냐, 외부에서 강제 진동을 하고 있는 그거의 프리퀀스가 되겠어요. 그 두 개의 그 조화함수로 합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항을 보면은 여기는 이거는 초기 조건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두 번째 거를 보면 이거는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의 그 차이에 의해서 역수가 그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가깝게 가게 되면 바깥 흔들어주는 거가 여기는 오메가 제로 가깝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퍼티큘러 솔루션에 이 앞에 앰플리튜드가 발산하기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YP가 발산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명 현상을 레조넌스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 스프링을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원래 얘가 진동하고 있는 그게 있죠? 그럼 진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가 그거랑 많이 다르면은 이제 얘가 그냥 뭐 적당한 진폭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거 원래 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내가 바깥에서 흔들어주는 거를 이거하고 맞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폭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 이거 너무 미안하다. 그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고 합니다. 공민현상.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봤던 거가 이제 다리가 있는데 바깥에서 바람이 부는데 happen to be 이게 지금 다리의 그 어떤 흔들흔들하는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하고 바깥에서 바람이 부는 거에 왔다 갔다 바람이 부는 프리퀀시가 비슷하면은 바람이 좀 약하게 부는데 갑자기 막 다리가 그냥 뭐 휘어지더니 끊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현상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공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바깥에서 가는 힘이 여기 굉장히 잘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진폭이 커질 수가 있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오메가가 진짜로 완전히 오메가 제로랑 같으면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발산하니까 이 해는 밸리드한 해가 아니죠. 그죠? 밸리드한 해가 아니고 실은 이게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이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되면은 얘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고요. 실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이미 호모지니스 솔루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미정계수법을 할 때 어떤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변형 규칙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트라이하는 해가 happen to be 호모지니스 솔루션의 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쓰면은 안 되고 거기에다가 x나 t를 곱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중근이면은 그거의 제곱을 갖다가 t의 제곱이나 x 제곱을 곱해서 트라이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yp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valid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걸 try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t를 곱한 거. sin 오메가 제로에다가 우리 try 해다가 이제 t를 곱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try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걸 놓고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퀘이션 놓고서 똑같이 풀어보면은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은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2n 오메가 제로분의 f 제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particular solution이 이런 식으로 돼서 앞에하고 해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진폭이 딱 상수잖아요. 얘는 진폭이 시간에 따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t에 따라서 이게 지금 t의 직선 형태로 비례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요 사인 오메가 제로로 진동을 하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폭이 커지는 거죠. 이게 아까 봤던 거죠. 레저넌스에서는 이게 지금 진폭이 한정이 되지 않고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발산하는 거죠. 그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그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맥놀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두 개의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이 프리퀀시가 두 개가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signal frequencies.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트, 맥놀이라는 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형태 너무나 좀 일반적이고 복잡하니까 이게 여기 있는 C가 요거랑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그럼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델타가 0이라고 하고서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보면 그냥 예시를 위해서 있는 거고 맥놀이를 위해서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 제로가 비슷하면 항상 맥놀이는 생기는 거예요. 좀 수학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하면은 개수가 같으니까 simply 코사인 오메가 t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더한 거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c가 마이너스라고 치고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인과 코사인의 우리가 합의 공식을 써가지고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합쳐보면은 두 개의 f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색깔을 이렇게 지금 사인의 1분의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항은 사인의 이렇게 두 개의 사인 함수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은 자 그럼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전체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t의 이제 우리가 그 y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 2배 서로 약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뭐랑 비슷하냐면 오메가 제로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의 오메가 제로니까 이 전체는 실은 오메가 제로에 비슷해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사인의 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보면 두 개의 차이예요. 차이가 이렇게 작죠.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프리퀀시가 작은 거니까 좀 주기가 긴 그런 사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긴 주기가 긴 이런 사인 함수가 일종의 엔빌롭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엔빌롭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점선이라고 엔빌롭 점선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엔빌롭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사인파가 이제 곱해져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들어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특정한 이 주파수, 이게 안쪽 주파수로 진동을 하는데 그거의 크기가 전체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 이걸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이제 이렇게 웅웅 어떤 일정한 주파수로 일정한 이렇게 앰플리튜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앰플리튜드가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맥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우리가 그 주파수를 보면 주기를 보면 내가 아웅 했을 때 이거의 주기를 보면은 요 사인파의 이 사인파의 그 프리퀀시가 얼마냐면은 이 두 개의 차이, 이게 지금 베타 오메가죠. 두 개의 그 프리퀀시의 앵글러 프리퀀시의 차이를 그 이제 절반 여기에 이제 프리퀀시 차이가 되는 거고요. 일단 다시 칩시다. 이거의 프리퀀시는 2분의 델타 오메가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앵글러 프리퀀시를 바꿀 때는 우리가 2파를 나누게 되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가 두 개의 프리퀀시, 두 파동의 주파수의 차이의 절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요거의 주기가 이 프리퀀시가 지금 2분의 델타 F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의 주기는 그거보다 반이 작고 다시 말하면 프리퀀시를 가면 그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앵글러 프리퀀시 이 앵글러 프리퀀시는 이거의 2배가 돼서 바로 이제 델타 F가 되는 거죠. 예.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여러분한테 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어요. 자, 잘 들릴지 모르겠네 이게. 자, 지금 들려드리는 건 440Hz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 기준음이 되는 라 음인데 이게 이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 라음에 해당되는 사인파입니다. 이게 소리로 말하는 사인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사인파인데 조화롭지 못하고. 자, 이게 440Hz고요. 그 다음에 그 441Hz. 그러다 1Hz가 이제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얘는 1초에 440번 진동하는 거고, 지금 들리는 1초에 441번을 진동하는 거예요. 어때요?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차이를 느끼면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한 소리예요. 내가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441
잘 들리면 좋겠는데 웅 하죠? 그 웅 하는 거에 그 주기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대충 한 1초 정도가 돼요. 1초.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프리퀀시의 차이가 1Hz고요. 다시 1초에 한 번 차이가 나는 건데 그만큼 웅웅 하는 그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소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맥놀이 현상이 되고요.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조율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오늘 퀴즈는 조금 색다른 거를 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만의 비트를 만들어 봐라. 이제 그건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두 개를 앰플리튜드를 같이 넣고 특정하게 선택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내가 이제 그 사인 파일을 더해서 그림을 그려보는데 하나는 A 사인에 오메가 1 P 플러스 델타 1 또 다른 하나는 P에 코사인 상관없습니다. 오메가 2 P 더하기 델타 2. 자, 요런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의 A 델타 1, 그러니까 A 오메가 1 이런 거 다 골라서 하는데 단지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는 좀 비슷해야 돼요.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고.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한 다음에 이걸 합친 거를 그림을 그려보는데 뭘로 그림을 그리냐면 여러분들 울프렘 알파라고 잘 모르면은 울프렘 알파닷컴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앞으로 종종 여러분 이용을 할 때 숙제도 아마 이걸로 아마 이방 푸는 거를 내볼까 하는데 이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조금 이제 몇 가지 그 예시가 있으니까 봐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이것만 쳐놓고 그냥 엔터만 치면 바로 그림을 그려지니까 여러분 적당히 고른 다음에 여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수식 집어넣고 엔터 쳐가지고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 그 사진을 그게 나온 그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렇게 셀카 하나 찍으면 돼요. 셀카 찍어서 올리는 거가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좀 색다른 거를 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할 거는 댐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겠어요. 자, 센스2는 댐핑 있는 경우에 그 포스트 오실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댐핑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 때 여러 번 했던 건데 그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이건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항상 0에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출을 내가 이렇게 흔들어 놓고서 가만히 놔두면은 당연히 이거는 댐핑이 있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해는 YH 호모진 솔루션과 퍼티큘러 솔루션의 합인데 이게 이제 T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YPT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뭐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대충 이번 텀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댐핑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은.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트랜지션트 솔루션,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시간이 일정하게 이제 흐른 다음에 내가 계속 어떤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져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루고 있는 솔루션이 우리한테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효과는 바로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스테이트 솔루션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오메가로 진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댐핑
댐핑이 있게 되면은 이게 좀 댐핑이 좀 작아서 조금 문제가 그렇긴 한데 그 이렇게 자기가 원래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죠. 스프링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흔들어주게 되면은 그 흔들어지는 프리퀀시가 결국은 그거에 맞춰져 가지고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프리퀀시한 진동은 이게 이제 금방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바깥에서 흔들어주는 그 프리퀀시에 맞춘 그 진동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이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해를 갖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뭘 구하면 되느냐? 바로 파티큘러 솔루션만 이제 우리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yp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고요. 여기서 a하고 b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구했어요. 지워버렸는데 a하고 b 여기 있는 거를 다시 그대로 우리가 이제 c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근데 복잡하니까 알파 베타 노테이션을 쓰겠어요. 써보면은 얘는 이제 F0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F0에 플러스 F0에 일단 사인 오메가 t 그죠? 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제로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무엇이었느냐? 알파는 이제 m의 제로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제곱, 베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컴팩터 노테이션을 바꾸는데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루트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꺼내 보면은 이거가 루트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 되고 뒤에 거는 베타의 제곱분의 베타의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삼각형을 생각을 할게요. 이쪽이 알파, 이 빗변이 직각삼각형인데 알파, 베타 이쪽 길이가 있다고 치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각도로 에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거가 요거분의 코사인 에타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에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거는 사인 에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 에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에타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니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이거는 일단 이제 앞에 있는 이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C 스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C 스타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에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에타 다음번에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코사인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C 스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particular solution의 amplitude를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처음 바깥에서 우리가 가하게 되는 게 바깥에 있는 힘은 F는 F0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똑같이 오메가로 진동을 하는데 하나는 이게 얼마만한 진폭으로 진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메가 t로 진동을 하는데 그거랑 정확하게 같냐 아니면은 약간의 그 페이스 드래그가 있느냐. 그러니까 에타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에타가 있음으로 해서 얘는 이제 오메가 t보다 약간 뒤쪽에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값을 가지려면 t가 약간 더 진한 다음에 같은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이게 뒤쪽에서 내가 이렇게 약간 뒷북을 친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흔들어주는 거 약간 그 뒤쪽에서 그 반응을 따라오게 되는 베타가 양수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거의 리스폰스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은 자 시스타 오메가는 루트에 n 제곱에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에타는 알파분의 베타죠. 알파분의 베타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c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페이스 렉. 그러니까 렉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느려지는 걸 얘기를 하죠.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뒤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에타가 그 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이 진폭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얼마나 크게 반응할까? 내가 흔들어 주는데 그 같은 힘 F0를 줬을 때, 같은 힘 F0로 내가 흔들어 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 얘가 진폭이 커질 수 있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걸 결국은 이제 이 분모있는 이 팩터를 결정하겠죠. 이 분모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뭘 살펴보면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오메가 제곱의 함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g라는 함수인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과연 이게 어느 프리퀀시에서 진폭이 커질 수 있느냐, 레조넌스 같이 그게 관심 있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g 오메가 제곱이 어떤 오메가에서 이게 그 미니멈이 되는, 애가 미니멈이 되어야지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g 오메가 제곱의 미니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거가 값이 같은 건 아닌 거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뭐하고 동일한 의미냐면은 이 주어진 F0에 대해서 시스타 오메가가 가장 커지는,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댐핑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레조넌스 프리퀀시 때문에 댐핑이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얘가 딱 가장 최소가 되는 그런 오메가로 찾아야 되는데 오메가 제곱이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G 그냥 오메가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M 제곱에 T의 제곱 플러스 T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뭐 그냥 T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미니멈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P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거가 0이 되는 T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걸 여기다가 우리가 보면요, T가 이렇게 맞춰봅시다. 언제일 때 그러냐면은 오메가 맥스. 이거는 이제 그 앰플리튜드가 맥스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 오메가 프리퀀시인데 그거가 0이 되는 거가 이제 오메가 t를 갖다 좀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요. 요게 t가 오메가 맥스가 오메가가 이 값일 때 거기서 맥시멈이 되는데 이 값이 보면 근데 이제 오메가 맥스가 이거는 오메가 당연히 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럼 여기 있는 거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약간 해의 반응이 달라지겠네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양수인 경우, 이게 양수가 된다면 그거를 만족하는 오메가 맥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 뒤집어 보게 되면은 댐핑 콘스탄트가 어느 값 이하여야 돼요. 루트 2에 m 오메가 제로가 될 때.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있는 이제 GT의 그래프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t라고 하고 GT라고 하면은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미니멈 포인트가 양의 값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t가 지금 오메가 제곱이니까 양의 값만 우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제 미니멈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오메가 맥스가 있는 건데 C가 대표건서 값도 작으면은 근데 이게 음수인 경우 그런 경우 다시 말하면은 C가 그보다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실은 오메가 이퀄 제로,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만 미니멈이 되니까 실은 다시 말하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이거를 갖다가 맥시멈 계속해서 단조 얘는 그 G로 얘기를 하면 단조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 C로 얘기를 하면 단조 감소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맥시멈 그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그런 게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앰플리튜드 값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넣으면 되냐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에다가 여기하고 여기다가 넣고서 쭉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m 제곱에 C의 4승 더하기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 오메가 맥스 바로 요 점이 요 프리퀀시가 이제 약간 맥시멈이 되는 프리퀀시 그때 앰플리튜드 되겠어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C 값이 없으면은 그러면 오메가 제로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C가 있음으로 해서 살짝 그보다 아래쪽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쉬프트하게 되는 거고요. 그 C가 당연히 작을수록 점점점 오메가 제로 바꿔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앰플리튜드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가 0으로 감에 따라 점점점 값이 이게 발산하게 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거 갖다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봐보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가 1이고 1kg이고 그 다음에 K값은 1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메가 제로도 1이 되겠죠. 레조넌스, 그 내추럴 프리퀀시도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앰플리튜드를 보게 되면은 오메가 C 스타를 갖다가 내가 F0로 F0는 어차피 내가 많은 힘이 더 힘을 갖다 크게 흔들어주면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니까 그걸 나누는 우리가 나누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는 1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C가 2다. C가 2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서 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지워버렸는데 0하고 이제 그 이걸 갖다 가르는 거가 루트 2m 오메가였었죠. 루트 2m의 오메가 제로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C가 루트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국 이게 맥시멈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C가 2다. 처음에 C가 2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값이 이제 1에서부터서 맥시멈이 없고 그냥 단조 감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C가 2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C가 루트 2보다 더 작게 되면 예를 들어서 C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맥시멈이 생기는 거죠. 맥시멈이 있어서 그 값에서 살짝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이제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더 이제 오메가 저 내추럴 프리퀀시와 더 가까이 이 레저넌스 포인트가 옮겨가면서 앰플리튜드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C가 2분의 1이고 4분의 1이 되면은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맥시멈이 되는 그 포인트들이 점점점 이게 좀 오메가 1로 이제 점근해서 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또 이제 더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페이스 릴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가 이제 우리 아까 어떻게 줄거든요. 그러니까 퍼티큘러 솔루션이 그러니까 C 스타에 그다음에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에타로 주어졌었고요. 그렇죠? 에타로 주어졌었고, 이제 에타가 우리가 페이스 레그,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늦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 에타가 또 이제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그려보면은 오메가에 따라서 에타가 되고요. 에타가 이제 바뀌는 범위는 실은 저게 0하고 파이 사이, 탄젠트 값이니까 0하고 파이 사이를 갖다 이렇게 쭉 바뀌게 되는 거고, 중간값이 1분의 파이, 그리고 이 값이 이제 오메가 1에서 이게 이제 항상 저거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탄젠트 C가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메가 1에서 오메가 제로가 1이고 오메가 1이면은 분모가 0이 되죠? 이게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발산하니까 항상 이 포인트는 지나요. C에 상관이 없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C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C가 좀 대충 그릴게요. C가 2,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이제 되는 거고, 약간 더 이제 C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이런 식으로 더 급격하게, 요 지점을 기점으로,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C가 2분의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극단적으로 C가 0이게 되면은, 0이면은, 이런 C가 0이면 여기서 따져보면 되는데, 요게 처음에 페이스 드래그가 없다가 이걸 벗어나게 되면 바로 180도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C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레저넌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페이스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근데 왜 여기에서 레저넌스에서 페이스가 드래그 항상 2분의 파이가 아니라는 게 90도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90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코사인이 하나가 코사인 다른 하나는 사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맥시멈일 때 다른 하나는 제로인 거고, 반대로 제로일 때 얘가 이제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친구랑 같이 그네를 하면서 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네를 탈 때 여러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네를 흔들어 줍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최대로 진폭이 왔을 때 내가 가장 세게 밀죠, 그죠? 근데 가장 크게 진폭이 왔을 때, 잠깐, 그렇죠, 그 반대다, 반대.
가장 세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짝 사포시 잡았다가 힘을 안 가했다가 이게 내려갈 때 내가 세게 밀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진폭이 왔을 때 힘 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려가고 밑에 속도를 쫙 받을 때 쭉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내가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진폭 변이와 그 움직이고 있는 그 포인트와 내가 밀어주는 거가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스프링에서도 내가 흔들어줄 때 여러분 내가 얘랑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아이고 소리 맞추기 어렵다. 너무 댐핑이 작아서 내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얘가 같은 인페이스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늘리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갖다가 올라올 때 힘 하고 있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이고 굉장히 쉽게 힘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Y하고 이게 그 변이하고 그 다음에 가하는 힘하고 이제 두 개가 90도 이상 차이가 생길 때 레조넌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뭐랄까 좀 단순하고 좀 이렇게 너무나 그 토이 모델처럼 스프링 같은 토이 모델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게 여러 군데 나온다라는 거, 특히 이제 재료공학에서 이게 아주 여러 군데서 이게 응용이 되는데 정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걸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 안에서 전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물질 안에 전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게 이제 원자에 속박이 되어 있는 그런 전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런 전자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그 자유롭게 돌아와서 이런 우리가 속박된 전자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전자가 자유롭게 금속에서 전자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자유전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바운드 일렉트론을 기술할 수 있는, 물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양자역학 써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아주 우리가 스케매틱하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갖다가 스프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에 딱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실은 얘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가 이제 전자 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은 아니고 어떤 일렉트론 클라우드인데 어떤 구형에 가까운 그런 클라우드가 됐을 때 그게 지금 영수철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고, 내가 전자를 갖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럼 둘이 서로 이제 원자하고 전자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당겨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짝 전자가 그릇이 벗어나 있는, 평균적으로 벗어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둘 사이가 일종의 어떤 이펙티브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우리가 모델이 있어요. 굉장히 뭐 좋고 굉장히 많은 사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그래서 속박된 전자는 일종의 원자하고 스프링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자유전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속박된 게 없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얘기를 하면은 K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K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자가 또 이제 움직이면서 뭐 마찰이 있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잃고 그러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실은 이제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고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매스 스프링 모델에서는 댐핑 컨스턴트 C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면서 뭔가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마치 여기는 매스가 이제 공기 저항 같은 거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듯이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또 이제 C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Y2' 그 다음에 C의 Y'에다가 K와 이렇게 댐핑과 스프링이 있는, 그러니까 자유전자 같은 0이고 얘는 K가 있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겠고, 전자의 질량도 우리가 좀 이펙티브한,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질량과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값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움직임 기술할 수가 있고요. 내가 특히 바깥에서 어떤 이제 전기장을 가해서 이걸 흔들어 준다. 그래서 전기장에 내가 이제 교류, 여러분
뭐 여기 있는 교류가 이제 60Hz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류 같은 걸 통해서 전자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바깥에서 이제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을 내가 이제 어떤 일정한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를 곱하면 이번에 전기장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전기장에다가 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의 전자의 전하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전자가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받는 힘이 바로 내가 어떤 이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코사인 조항함수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변을 마이너스 1은 E 제로에